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데이터베이스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지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SK텔레콤의 탱고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승전 매니저님과 온프레미스에 있는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AWS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여정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WS에서 근무를 하면서 많은 고객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AWS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 지금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그 많은 고객분들의 마이그레이션을 도와드리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고객분들이 특히 데이터베이스를, 특히나 이제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AWS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마이그레이션을 진행 중이고 계신 고객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을 여기서 얻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세션을 준비를 했고요. 이 IT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이 비즈니스의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이 요구사항을 수렴을 하고 그리고 혁신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해 왔고 지금도 진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IT 트렌드가 잘 반영되어서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부분이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의 트렌드에 발맞추어서 데이터베이스 역시도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진화하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시는 거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이제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 트렌드에 맞추어서 옮겨가시는 여정에 관련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어서 SK텔레콤의 박승전 매니저님께서 이 탱고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이 탱고 프로젝트를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AWS 서비스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면서 어떤 이 여정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얻었던 교훈과 그리고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사실 우리는 이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친구들의 소식 같은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소셜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그리고 요새는 TV보다도 이런 OTT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더 많이 즐기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는 MP3 파일 같은 것들을 우리의 핸드폰에다가 이제 복사를 해서 그런 음악들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음악을 듣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쇼핑을 한다든가 할 때 이런 쇼핑몰과 같은 것들도 이제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인더스트리 그리고 우리의 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속에서도 계속해서 어플리케이션들은 현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내의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이런 서비스들은 수백만, 또 많게는 수천만이 될 거고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수억에서 수십억의 유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용자가 계속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산을 해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사용자의 어떤 사용 흐름에 따른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로그와 같은 것들도 하루에도 수백 테라바이트에 이를 정도로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용자가 사용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이 떨어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사용자의 수가 몇 명이든 몇십만이건 몇백만이건 몇억이건 몇십억이건 우리가 사용하는 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용자들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어떤 이런 요구들을 우리의 비즈니스에 굉장히 빠르게 수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혁신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사용자들을 우리의 비즈니스로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있죠. 이런 그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의 밑단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뭐 수만 대 또는 수십만 대 서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수십만 대의 서버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개발하는 인력은 굉장히 극소수죠. 이렇게 적은 인원들이 이렇게 많은 서버들 위에다가 우리의 서비스를 배포하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동화된 환경이 구성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서비스가 운영을 하면서 고가용성 환경과 같은 것들도 잘 갖추어져 있어야 문제가 생긴 서버들이 발생을 하더라도 다른 서버들이 연속적으로 해서 계속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이 구성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과 어떤 이런 배포에 이르기까지는 데브옵스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과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어서 관리가 되고, 그리고 관리자들은 이런 서비스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효율적으로 자동화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중화부터 뭐 백업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모두 자동화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모니터링과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처를 하고 하는 식으로 구성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비용이죠. 사실 아직 우리 그 IT 환경에서는 그 IT 부서를 이제 그 돈을 버는 부서가 아니라 돈을 쓰는 부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는 이제 그 비용을 최적화하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덕목이고 그리고 필수 요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의 환경은 굉장히 사일로되어 있고 모놀리식한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죠. 통합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위에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를 하고 웹 서버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역할을 담당을 해왔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런 수많은 사용자가 생산해내는 데이터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밑단의 데이터 레이어는 분산 환경으로 다 이제 흩뿌려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처리하는 비즈니스 레이어와는 메시지나 큐 그리고 캐시와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영역은 뭐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라든가 서비스 베이스드 아키텍처와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이제 그 도메인 베이스드 이제 디자인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는 형태로 바뀌어서 궁극적으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분산 환경의 형태로 아키텍처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이런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마존닷컴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제 수천 개의 오라클 인스턴스 위에서 이제 대고객을 위해서 OLTP 그리고 고객에 대한 어떤 이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OLAP 서비스들을 구성을 해서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런 그 수천 대의 인스턴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이제 수십 페타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굉장히 사일로되고 모놀리식한 아키텍처를 통해서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AWS 환경으로 서비스 중단 없이 모든 서비스를 다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아마존닷컴 서비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과거에는 이 RDBMS, 오라클과 같은 RDBMS가 메인 DB로 사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AWS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돼서 운영되고 있는 아마존닷컴의 서비스에는 다이나모 DB라고 하는 키밸류 스토어가 이제 핵심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 도메인별로 해가지고 이제 뭐 RDBMS 그리고 뭐 도큐먼트 스토어, 뭐 캐시 서비스 등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서 아마존닷컴의 서비스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도 계속해서 우리는 현대화를 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현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로는 지금 온프렘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AWS의 매니지드 서비스로 이관을 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게 형태의 뭐 상용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사용을 하시고 계시죠. 뭐 대표적으로 오라클도 있고 MS SQL, 뭐 DB2라든가 이런 다양한 RDBMS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에 AWS의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동일한 DB 엔진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옮겨서 사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IT를 운영을 하면서 비용이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많은 라이센스 비용이 발생하는 상용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엔진으로 이제 컨버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라클을 뭐 포스트그레스라든가 아니면은 MySQL과 같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오라클로 되어 있는 코드들을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과거에는 굉장히 모놀리식한 아키텍처로 하나의 단일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했다라고 하면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제 분산 환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도메인 드리븐한 어떤 이런 그 디자인으로 우리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계를 할 때 각각의 도메인의 특성에 맞는 워크로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다양한 워크로드들이 나오게 될 거고, 이런 워크로드에 잘 최적화되어 있는,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선택을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을 함으로써 진정으로 이제 그 목적지향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MSA를 이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관을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때문에 클라우드로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AWS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중에 RDS 오라클이 있기 때문에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시는 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RDS 오라클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또는 오라클을 지금 쓰고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오로라, 뭐 포스트그레스 QL이라든가 또는 오로라 MySQL과 같은 것들로 우리의 오라클 기반으로 되어 있는 SQL 코드들을 전환을 해서 이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선택을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인프라적인 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이제 관리 비용들을 우리가 최소화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가진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AWS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 서비스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한 200여 개의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는 클라우드에 특화되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계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뭐 데이터 레이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AI, ML, 머신러닝과 같은 것들을 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다른 서비스와 쉽게 연동을 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 RDBMS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매우 충분히 훌륭한 서비스지만 이 스케일링에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쇼핑몰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예상치 못한 엄청난 트래픽이, 대량의 트래픽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상품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고정화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반복적으로 읽히는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캐시 서비스 같은 것들을 그 데이터베이스와 어플리케이션 중간에 놓고 반복적으로 읽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캐시 서비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서비스의 스케일링을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로 AWS에서는 엘라스틱 캐시, 이제 레디스 또는 멤캐시 D와 같은 이제 메모리 DB를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메모리 DB4 레디스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엘라스틱 캐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데이터의 휘발성이라는 한계를 극복을 해서 메모리 DB4 레디스와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구적으로 메모리 DB 안에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DB4 레디스와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 자체로도 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레파지토리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과거에는 RDBMS에서 예전에는 그 데이터 타입이 매우 스칼라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이런 스칼라한 데이터 타입을 벗어나서 비정형한 데이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이슨과 같은 도큐먼트 타입의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에 특화되어 있고 이런 워크로드에 특화되어 있고 이런 워크로드를 RDBMS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도 이미 뭐 몽고DB와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큐먼트 스토어로 AWS에서는 몽고DB와도 호환이 되는 도큐먼트 DB라고 하는 서비스를 준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로 우리가 그 서비스를 분리를 하실 때 이런 서비스들을 도큐먼트 DB와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는 어떤 특정 뭐 키를 기반으로 해서 밸류를 가져오는 이런 워크로드가 특화가 되어 있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키밸류 스토어 같은 것들도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이런 키밸류 스토어로 다이나모 DB라든가 그리고 이 밸류가 굉장히 큰 이 와이드 컬럼들에 특화되어 있는 키스페이스와 같은 서비스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매우 전문적인 이제 이 NoSQL의 성격을 또 벗어난 매우 전문적인 성격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들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뭐 어떤 그 소셜 그래프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데이터와 데이터의 연관으로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그래프DB, 이런 그래프DB 서비스를 넵튠과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이 위변조를 완벽하게 방지하기 위한 어떤 이런 원장 관리를 위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전문 영역으로 퀀텀 레저라고 하는 DB 서비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시계열성 데이터, 어떤 우리가 IoT 서비스와 같은 것들의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띵에서 시간대별로 굉장히 다양한 센서에서 그 시간대별로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시간대별로 저장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타임스트림이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RDBMS로 구성이 되어 있던 것들을 뭐 최근에 어떤 이런 그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는 뭐 많은 그 패턴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스트랭글러 피그 패턴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도메인 드리븐한 디자인 형태로 우리가 하나씩 이 그 워크로드의 그 패턴에 맞게 워크로드의 특성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에 발맞추어서 데이터베이스도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하기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못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에서는 여정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계속해서 현대화해 가는 어떤 그 여정 속에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여정을 저희 AWS에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속해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문 조직도 있고, 그리고 어카운트 팀에서도 계속해서 고객 여러분들의 그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더 나은 어떤 그 클라우드에서의 그 여정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SK텔레콤의 박승전 매니저님을 모시고 탱고 프로젝트의 여정과 그리고 교훈 그리고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SK텔레콤에서 탱고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박승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발표에서는 저희가 오라클에서 오픈소스 전환 DB를 도입을 하게 된 동기와 그 과정,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교훈에 대해서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탱고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탱고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LTE, 5G와 같은 그 통신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비의 그 관리나 감시,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설계, 구축 이런 운영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저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기능 모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저 5개의 모듈 중에서 클라우드 전환했을 때 클라우드 전환이 용이하고 클라우드 전환 시 효과가 큰 부분을 선별을 해서 21년부터 오픈소스 DB 전환 방안을 설계를 시작으로 22년에는 5G망 감시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완료하였고요. 올해에는 그 3G LTE IP망 감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는 클라우드 이전 시 단순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진행을 한 게 아니고요. 앱의 전반적인 그런 개선을 통해서 성능, 비용,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탱고 서비스의 그런 변화 혁신을 목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서비스 구조 개선, 오픈소스 DB 전환, 그리고 중복 기능과 중복 데이터들을 제거하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사례는 어떻게 오라클에서 오픈소스 DB로 성공적으로 전환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DB는 온프레미스 상에서 오라클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업무 영역별 4개의 그 DB로 구성이 되어 있고 RAC라는 클러스터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하나의 단일 DB에 많은 것을 담는 형태인 그 모놀리식 구성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최근에 그 망 진화로 인해서 관리 대상 장비가 증가하고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저희가 확장성 및 어떤 성능에 어떤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능 이슈로 인해서 AI 분석 등을 위해 요구되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데 쉽게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며 또한 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 이슈로 인해서 어떤 DB 확장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슈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 오픈소스 도입을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 그 오픈소스 도입과 함께 어떤 DB의 그런 재구성, 재설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오픈소스 DB 전환 여정의 단계를 소개하고 각 단계별 검토 필요 항목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계, 개발, 데이터 이전, 운영 최적화 이렇게 4단계로 진행을 했고요. 일단 설계 단계에서는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DB를 선택하는 일이 제일 우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능과 확장성 확보를 위해서
적합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개발의 효율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MySQL로 전하는 게 효율적인지 사전에 SQL 전환 가이드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개발자에게 가이드를 했고요. 뭐 개발은 설계된 대로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용화가 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제 오라클에서 운영되는 데이터를 그런 클라우드 데이터로 데이터 이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 서비스 단절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데이터를 이전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 운영 최적화 단계에서는 쿼리를 어떻게 최적화하고 성능을 최적화할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였고, 또 비용 측면에서 어떻게 이 비용을 관리해 나가고 최적화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각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진행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DB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저희 전환 대상 DB는 오라클이었고요. 처음에는 DB의 형태를 결정을 하였는데요. 관계형 DB나 그다음에 NoSQL, 시계열 DB 중에 이제 저희에게 적합한 DB가 어떤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보통 이런 감시 시스템은 그 NoSQL이나 타임시리즈 DB가 보다 이제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특성상 그 데이터 재처리가 빈번하고 조인이 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저희한테는 관계형 DB가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더불어 이제 기존에 RDB로 개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재개발에 대한 비용을 고려를 해서 RDB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RDB를 선택한 이후에는 그 RDB에 있는 그 MySQL과 PostgreSQL 중에 어떤 DB가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더 적합한지를 선택을 하였고요. 성능이나 그 기능 측면에서는 둘 다 유사했지만 PostgreSQL은 백큐이라는 좀 특이한 동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큐이라는 동작 시에 좀 실시간 성능에 이제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MySQL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MySQL을 선택한 이후에는 이제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을 할지 아니면 저희가 EC2에 직접 구축을 해서 사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이제 관리형 서비스의 장점인 뭐 구성 민첩성,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편의성 이런 부분도 고민을 했지만 저희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좀 성능입니다. 저희가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사전에 오라클하고 MySQL을 가지고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사전 테스트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좀 환경에 대한 특이성이 있지만 약 한 16배 정도가 성능의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성능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오로라 MySQL이 성능의 우수함을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칭하기 위해서 오로라 MySQL을 이렇게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성능 확보나 그런 확장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설계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페이지에서 제가 저희 이제 DB에 성능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의존성이 없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최대한 DB를 분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의 증가나 어떤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장비가 증가할 때 그런 수평적 확장이 가능하도록 어떤 DB 샤딩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이제 샤딩을 할 때는 저희 샤드 간에 이제 조인이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샤드 키를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능 지표 ID라는 거를 선택해서 관리 대상 장비가 많아지고 관리해야 될 성능 지표가 많아질 때도 이 성능 지표 아이디를 기반으로 어떤 샤딩이 수평적으로 쉽게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여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어떤 조회가 빈번하지 않고 성능에 민감하지 않은 그런 DB는 어떤 대안으로 S3를 활용해서 저희가 또 성능에 대한 그런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셀렉트 쿼리 같은 경우에는 리드 리플리카에서 처리를 하도록 해서 마스터 노드의 어떤 부하를 줄여주고 어떤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설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뭐 개발자가 수십 명이 참여하는 상대적으로 좀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소스 DB 전환을 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SQL 유형별 개성 방안을 포함하는 SQL 전환 가이드, 그다음에 SQL 작성 가이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개발자를 교육시키고 배포하여 저희 개발에 활용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 계층적 그런 쿼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오라클에서는 커넥트 바이, 그다음에 스타트 위드라는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요. MySQL 같은 경우에는 뭐 with 리커시브 절을 이용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이제 뭐 개발자한테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써서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 저희가 그 개발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발자의 역량에 좀 관계없이 어떤 일정된 수준의 그런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그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오라클 DB에서 클라우드 DB로 어떻게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AWS의 DMS 솔루션을 통해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소스 데이터와 그 타겟 데이터 간의 그 타입의 형태가 호환되어야지만 정상적으로 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중계 서버라는 거를 구성을 해서요. 거기에 임시 테이블을 구성을 하고 그 타겟 데이터가 소스 데이터 간의 그 타입을 호환될 수 있도록 맞춰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하는 중에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실제로 이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날 때 그 서비스의 차질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서비스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된 그런 데이터들을 이게 유효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수차례의 리허설을 통해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하였고요. 이런 계획들을 고도화해서 성공적으로 이런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성능 최적화 및 어떤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래비톤을 적용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한 거는 탱고 어플리케이션의 그런 정상 동작 유무를 검증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그런 동일한 CPU 타입의 인텔 CPU와 그래비톤 CPU의 성능 비교를 통해서 어떤 그래비톤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습니다. 뭐 당연하게 이제 탱고의 어플리케이션은 그래비톤 상에서 동작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고요. 성능의 경우에는 DB 부하가 적은 경우에는 그 어떤 성능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DB의 부하가 클 경우에는 그래비톤이 좀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CPU 같은 경우에는 한 1.3배 그래비톤이 우수했고요. 그다음에 셀렉트 레이턴시는 2.3배, 그다음에 디멜 레이턴시는 1.3배 이렇게 그래비톤이 우수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래비톤 CPU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인텔 대비 저렴하고 그다음에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한 점이 있어서 저희는 탱고에 적용을 의사결정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성능 개선 및 비용 절감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성도는 저희 시스템의 간략한 개념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 장비에서 생성되는 어떤 감시 데이터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클라우드로 전달하고 이 데이터들을 저희가 뭐 파싱, 데이터 처리해서 PI라는 성능 지표를 계산을 해서 저희가 DB에 저장을 하고 있고요. 또 KPI라는 이런 성능 지표를 처리해서 이제 DB에 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지표들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테스트한 방식은 실제 저희 SK텔레콤에서 수집되고 있는 성능 데이터를 백엔드에서 그대로 이제 흘렸고요. 그다음에 DB에 부하를 주는 부분은 어떤 사용자의 조회 빈도와 또 데이터의 검색 범위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DB에 부하를 줘가면서 이제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비용 최적화를 한 과정에 대해서 잠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클라우드 도입에 있어서 그 가장 큰 걸림돌이 그 비용,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뭐 비용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완료했을 때 저희도 이제 저희 비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좀 당황한 면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DB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뭐 쿼리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리소스 사용량에 기반해서 좀 적절한 리소스를 선택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인스턴스의 최적화가 어려운 상황이고 클라우드에서는 쉽게 이제 스케일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온프레미스보다는 그런 어떤 리소스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클라우드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그 초창기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4X 라지나 2X 라지의 좀 큰 인스턴스 타입을 활용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뒤로 가면서 저희가 최적화해 가면서 그런 인스턴스 타입을 천천히 이제 줄여간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불필요한 리소스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테이징 환경에서 그 리드 리플리카를 모두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야간이나 휴일 기간 동안에는 리소스를 중지하고 시작하는 자동화하는 그 기능을 람다로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해서 비용을 좀 드라마틱하게 이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그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그런 교훈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그 성능 측면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성능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저희가 개발을 그 클라우드상의 개발을 완료하고 성능 테스트를 했을 때는 저희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성능이 나와서 굉장히 만족을 했고요. 다만 그 비용 측면에서는 좀 세밀한 관리와 그 지속적인 그런 최적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그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오라클하고 동등한 수준의 그 엔드-투-엔드 성능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만 지금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제 뭐 오픈 소스로 전환한다고 해서 뭐 오라클과 동등한 수준의 그런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그런 최적화된 설계를 통해서 전환을 했을 때 이런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어떤 개발의 효율을 위해 어떤 SQL 전환 가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해서 활용을 하면 어떤 개발의 효율이나 성능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차례 그런 리허설을 통해 그 어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그 계획을 수정하고 최적화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이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서비스 단절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그다음에 이전된 데이터가 이게 실제 저희가 온프레미스 사용하던 데이터하고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성공적으로 오픈 소스 전환을 했지만 그 여전히 그 비용에 대한 좀 걱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전체 클라우드 비용 중에 저희는 DB 비용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전체 비용의 한 56%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여러분들도 이런 오픈소스 전환을 고려를 하실 때 그래비톤 DB의 사용은 필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 이제 그 어떤 성능의 민감도가 낮고 조회 빈도가 낮은 그런 DBA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스토리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안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탱고 5G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을 저희가 22년도에 완료했고요. 올해 그 3G LTE IP 감시 기능을 지금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DB에 대한 오픈소스 DB 전환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저희가 비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를 조금 더 좀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뭐 캐시를 활용한다든가 그다음에 S3를 활용을 해서 어떤 DB의 비용을 좀 절감하는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사용률이 낮고
그 다음에 어떤 페이로버 타임에 어떤 민감하지 않는 그런 DB들은 슬레이브 DB는 어떤 서버리스 DB를 적용을 해갖고 추가적으로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클라우드로 전하는 과정에서 뭐 오라클에서 오픈 소스 전환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뭐 제 발표가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조금이나마 유익한 그런 정보를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